알로라 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태그팀 GX 덱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제가 사용하는 덱이 라티아스, 라티오스 태그팀 GX가 들어간 칼라마네로 축의 초타입 툴박스 덱입니다. 왼쪽은 샤미드 GX가 들어간 덱으로 2타 싸움에서는 따라올 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는 240 데미지로 1탈 낼 수 있기 때문에 샤미드 GX 덱이 칼라마네로를 얼마나 빨리 끊냐가 이 게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 시작됐고 스타트는 우파와 오케이징입니다. 선공은 샤미드 GX 덱이 가져갔고 패를 보면서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먼저 란천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샤미드 GX 덱에 함께 들어가는 카드는 글레이시아 GX와 누오 그리고 아고용이 있습니다. 아고용으로 트래시 있는 물에너지를 빠르게 붙여주고 누오의 흘려보내기 특성으로 배틀필드에 있는 글레이시아 GX나 샤미드 GX의 기술 8비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고용이 초타입이 약점인 포켓몬들을 대상으로 좋은 어태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정적인 덱입니다. 게다가 샤미드 GX는 특성이 HP 회복까지 있기 때문에 프라이즈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샤미드 GX가 끊임없이 회복하는 괴물이 되어서 2타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추가적으로 EV를 깔고 기본 물에너지를 붙여서 특성 에너지 진화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물에너지를 붙여서 진화할 수 있는 EV의 진화 포켓몬은 두 가지로 글레이시아 GX와 샤미드 GX가 있습니다. 초반에 글레이시아 GX를 가져와서 진화시킴으로써 상대의 GX나 EX 포켓몬의 특성락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선공 EV 스타트 시 상당히 크게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우파를 스타트했기 때문에 별다른 교체 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EV와 프리저를 내려두고 패에서 더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차례를 마쳤습니다. 제가 구축한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는 칼라마네로 축을 한 초타입 툴박스 덱이기 때문에 어태커로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만 넣었을 뿐만 아니라 기라티나와 팬텀 따라큐 GX도 함께 넣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대부분 쓰이고 있는 페어리 타입 포켓몬들은 진화 포켓몬이기 때문에 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EV 잠만보 GX로 추가한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하이퍼블로 나비나 GX를 서치한 후에 특성 원더터치로 릴리에까지 서치해왔습니다. 대부분의 포켓몬의 기술 발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첫 차례에 오케이징을 얼마나 많이 내고 돌아온 차례에 얼마나 칼라마네로를 많이 진화시킬 수 있느냐가 이 덱의 관건입니다. 하이퍼볼과 에너지 플레이로 최대한 패를 줄인 후에 릴리를 사용해서 총 5장을 드로우합니다. 여기에 나온 5장에서 네스트볼이나 미스터리 트레저, 하이퍼볼 같은 서치 카드가 얼마나 잡히냐에 따라서 이번 차례 오케이징을 얼마나 깔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패에서 오케이징을 한 장 내려두고 이어서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해서 기본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덱에서 초타입 포켓몬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를 가져올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오케이징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덱에 들어가는 칼라마네로는 총 3셋 들어가 있습니다. 4셋이 안정적이긴 한데 카푸나비나 GX와 라티오스, 라티아스 GX 이렇게 벤치를 은근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3셋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오케이징의 최면수를 사용해서 우파를 잡는 상태로 만들었는데 잡는 상태는 포켓몬 체크 시 동료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풀립니다. 여기선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우파는 잡는 상태 그대로 있게 됩니다. 행여나 우파가 잠듦에서 벗어나서 후퇴한 후에 노고로 진화해서 바로 글레이시아 GX나 샤미드 GX의 기술 발비를 채울 수 있었다면 상당히 귀찮을 뻔했습니다. 저번 차례 내려놓은 EV에게 기본 물에너지를 붙임으로써 특성 에너지 진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샤미드 GX를 진화시키는 걸까요? 네, 이번에는 글레이시아 GX를 가져와서 진화시켰습니다. 이어서 패에서 더 사용할 카드인 난천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고 총 6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아고용과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배변홈을 벤치에 내려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서 안 내려두는 건지 아니면은 벤치에 내려놓은 프리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제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리저의 특성은 배틀필드에 있을 때 자신의 벤치에 있는 물 포켓몬으로부터 상대의 서포터 카드 효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구즈마나 다른 카드에 의해서 누오나 키워놓은 포켓몬이 끊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EV만 깔아두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잠든 체크는 서로 까먹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트래시에 있는 카드를 확인한 후 기라티나의 깨어진 문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트래시에서 벤치로 나왔을 때 상대의 벤치에 있는 포켓몬 2마리에게 각각 10데미지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 물에너지를 붙이고 패에서 민화의 대접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패가 이 카드를 포함해서 6장 이상이라면 사용할 수 없지만 5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필드에 있는 포켓몬 수만큼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총 5장 있기 때문에 5장 뽑고 칼라마네로를 진화시키고 패에서 하이퍼볼을 사용하였습니다. 코스트로 지불할 카드는 기본 초의 에너지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세로라를 코스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전 차례 오케이징에게 초에너지 한 장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여기선 칼라마네로를 찾아와서 벤치는 오케이징 위에 진화시키고 기라티나의 기술 발비를 모두 만족해서 오케이징을 후퇴시키고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우파를 끊을 수 있습니다. 누오가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우파를 먼저 끊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오가 없어짐으로써 상대의 물포켓몬들의 기술 발비를 채우는 게 까다로워져서 더 크기 전에 빨리 끊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칼라마네로의 특성을 사용해서 기본 초에너지 2장을 기라티나한테 붙여준 후 오케이징을 후퇴시키고 기라티나가 나갔습니다.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해서 130 데미지로 우파를 기절시키고 기술 반동으로 자신의 필드 위에 40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칼라마네로에게 40 데미지를 올려놓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우파가 끊겼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샤미드 GX나 글레이시아 GX로 먼저 차례를 버틴 다음에 필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V를 건드리고 있는데 EV를 내보냈네요. 여기서는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패에서 레스큐 탱크와 기본 물에너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우파를 다시 벤치에 내려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패에서 서포트 카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즈마 같은 게 있다면 칼라마네로를 끌고 와서 시간을 버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패에 있는 기본 물에너지를 EV에게 붙여서 진화시킨 후 구즈마로 프리저가 나가서 상대의 구즈마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패에 있던 기본 물에너지를 배틀필드에 있는 EV에게 붙여줌으로써 덱에서 물타입 진화 포켓몬으로 진화합니다. 샤미드 GX를 아무래도 가져올 것 같은데요. 네, 샤미드 GX를 진화시킨 후 다시 덱을 셔플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즈마를 사용해서 프리저를 내보냄으로써 시간을 버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악어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쿠아 패치를 써서 에너지를 급 부스팅하는 전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스큐 탱크로 우파를 깔고 저지맨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순한 패 견제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샤미드 GX가 2타 싸움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에너지나 회복 같은 수단을 찾아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용도로도 넣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패가 말릴 수도 있다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단순히 패 견제용으로는 요즘 로켓단의 괴롭힘이라는 카드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뽑은 4장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라티나로 데미지는 줄 수 있지만 130 데미지를 주어도 샤미드 GX가 두 채 서있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있는 샤미드의 GX의 체력을 60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차례가 돌아와서 섀도우 임팩트를 쓰더라도 130 데미지로 기절이 하지 않기 때문에 2타 싸움, 3타 싸움, 더 늘어져서 4타 싸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는 하라고탄만 깔고 차례를 맞췄는데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해서 덱에 있는 초타입 또는 드래곤 타입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칼라마네로를 찾아와서 추가적으로 진화시켰는데요. 칼라마네로가 3셋 들어가는 게 눈물을 머금고 했다고 했지만 이 3셋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티아스, 라티오스 GX 같은 경우에는 물, 초초, 무발비이기 때문에 물에너지가 되게 3장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 부가 효과로 에너지 3장을 떼는 거는 초에너지 3장으로 떼는 게 나중에 칼라마네로 사이코 리차지 특성으로 채워주기 쉽기 때문에 후반에 혹시나 패에 에너지가 안 잡힐 경우를 대비해서 칼라마네로 3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섀도우 임팩트로 샤미드 GX에게 130 데미지를 주고 이번 반동 데미지는 기라티나에게 올려두었습니다. 상대가 드로우를 하고 누오를 우파로 진화시켰습니다. 현재 벤치에 샤미드 GX와 글레이시아 GX에게 각각 에너지가 한 장씩 붙어있기 때문에 누오의 특성을 사용해서 빠르게 샤미드 GX의 기술 발비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상록숲을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보통 잔잔한 물가 언덕 아니면은 악어용에 들어간 축이라면 아세로라를 쓰기 마련인데 꽤나 신기한 덱 구성입니다. 상록숲으로 찾아온 기본 물에너지를 어디다 붙일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지맨 휘슬을 사용해서 저지맨까지 패에 추가한 상황입니다. 물에너지를 여기서는 어차피 누오가 있으니까 아무 포켓몬한테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글레이시아 GX에게 붙여주고 저지맨 휘슬로 회수한 저지맨을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저지맨 휘슬이 첫 번째 효과로 단순하게 1드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래시에서 저지맨 한정 배틀 서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저지맨으로 인해서 또 패가 4장이 되었는데 다음 차례가 돌아왔을 때 드로까지 포함해서 5장에서 샤미드 GX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특성을 사용하는 걸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샤미드 GX의 특성 2개를 사용해서 60 데미지를 회복하고 남은 데미지는 70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누오의 흘려보내기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글레이시아 GX에게 붙어있던 물에너지 2장을 샤미드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로써 40 플러스 붙어있는 물에너지 곱하기 30 데미지이기 때문에 총 130 데미지로 기라티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린 지라치가 나갔습니다. 상록숲을 사용해서 기본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덱에서 여기서 기본 물에너지를 찾아왔습니다. 라티아스 라티오스 GX 덱에도 기본 물에너지를 빨리 찾기 위해서 상록숲을 넣는 형태인데 다행히 상대가 먼저 상록숲을 깔아줘서 굳이 상록숲을 찾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원하는 트레이너스 카드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상록숲으로 물에너지도 서치했고 칼라마네로가 셋째 서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를 서치함으로써 240 데미지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를 내려놓고 지라치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5장을 보고 원하는 트레이너스 카드 1장, 여기서는 민화의 대접을 가져왔습니다. 민화의 대접을 포함해서 현재 패가 5장 있는 상황이고 아직 서포터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의 필드의 수 6장만큼 드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물에너지까지 라티아스 라티오스 GX에게 붙여주고 트래쉬에 있는 기본 초 타입 에너지를 확인한 후 칼라마네로의 특성 3개를 사용해서 기본 초에너지 3장을 라티아스 라티오스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패에서 민화의 대접을 사용해서 총 6장을 드로우하게 되었습니다. 드로우한 카드에서 추가적으로 더트 자정을 사용했습니다. 2장을 드로우하고 여기선 이스케이프 보드를 버리고 1장을 찾아왔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라티아스 라티오스 태그팀 GX가 나가서 기술 버스트 퍼지 240 데미지로 샤미드 GX를 기절시키고 초타입 에너지 3장을 코스로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프라이즈 장수는 현재 5대3입니다. 이번 썬문 프로모팩 6탄에 수록된 라티오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기술 라스트 버즈가 140 데미지로 물초 무브 발비입니다. 동전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모두 트래시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서버 데코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미드 GX가 기절하고 프리저를 배틀필드로 내보냈는데요. 여기서는 상록숲을 누오를 코스로 사용해서 기본 물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물에너지를 프리저에게 붙였지만 저건 실수로 나중에 패로 다시 회수해올 예정입니다. 패에서 하이포블 코스트로 상록숲으로 찾아온 물에너지와 패에서 저지맨을 코스트로 사용하였습니다. 덱에서 포켓몬 카드 1장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EV를 가져와도 될 것 같지만 누오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우파 1장을 벤치에 깔아두는 것도 좋은 판단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EV를 가져왔습니다. 예감이 좀 많이 틀리네요. 이번에는 패에서 릴레이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드로우를 확인합니다. 아쿠아 패치와 물에너지 2장, 마지막으로 아쿠아 패치를 드로우함으로써 물에너지와 아쿠아 패치를 각각 2장씩 드로우했는데요. 아쿠아 패치로 인해서 빠르게 물에너지를 부스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에서 첫 번째 아쿠아 패치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기본 물에너지 1장을 자신의 벤치에 있는 물 포켓몬인 글레이시아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아쿠아 패치를 한 번 더 사용하고 기본 에너지 플레이까지 해도 총 필드 에너지가 4장 붙기 때문에 프리저의 후퇴발비 2개를 채워서 후퇴하게 되면은 글레이시아 GX나 샤미드 GX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프리저로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먼저 패에서 기본 물에너지를 글레이시아 GX에게 붙여주었는데요. 포켓몬 교체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누오의 특성을 사용해서 프리저에게 물에너지 2장을 붙여준 후 콜드 사이클론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상대에게 70 데미지를 주고 붙어있는 물에너지 2장을 자신의 벤치에 있는 물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붙여줄 물 포켓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티아스 라티오스 GX의 기술 발비를 채우기 위해서 구즈마를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한 마리에게 붙여주는 건 좀 위험한 판단인 것 같은데 프리저의 특성으로 샤미드 GX가 구즈마의 대상에 들 일은 없으므로 샤미드 GX에게 모두 붙여주었습니다.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갔고 칼라마네로의 사이코 리차지 특성을 3번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기본 초에너지 3장을 다시 한번 라티아스 라티오스 GX에게 붙여줍니다. 이왕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갔고 이스케이프 보드도 붙이고 있으니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이너스 카드 1장을 서치해옵니다. 여기서는 하이포브를 서치해봤습니다. 현재 패 구즈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저지맨으로 인해서 덱에 들어가서 4장 중에서 못 들어갈 걸 대비해서 하이포볼을 기라티나와 릴리에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압축합니다. 하이포볼 카드를 사용해서 따로 들고 온 카드는 없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가 장착된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다시 한번 라티아스 라티오스 GX가 나갑니다. 기술 버스트 퍼지 240 데미지를 다시 한번 초에너지 3장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프리저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1장을 가져갑니다.
상대는 샤미드 GX를 내보냈는데요. 글레이시아 GX의 폴라스피어 GX를 사용해서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를 기절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샤미드 GX에게 에너지를 붙여서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를 기절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는 70 데미지를 받은 상태로 남은 체력은 190입니다. 샤미드 GX에게 물에너지가 5장 붙어 있으면은 30 곱하기 5에서 150에다가 기본 40 데미지를 더해서 190 데미지로 딱 기절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샤미드 GX 필드에는 지금 샤미드 GX에게 물에너지 2장만 붙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장을 붙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패에 있는 아니네요. 물에너지가 3장이나 프리저 기술로 물에너지 2장을 샤미드 GX한테 붙여주는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에너지 플레이까지 해서 총 4장이 붙게 되었습니다. 전턴 릴리에로 아쿠아 패치를 뽑은 게 있기 때문에 아쿠아 패치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물에너지 1장을 자신의 물 포켓몬에게 붙여준 후 누오의 특성으로 올려주면 딱 5장이 완성되게 됩니다. 바로 아쿠아 패치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물에너지를 자신의 물 포켓몬한테 붙여준 후 누오의 특성을 사용해서 바로 샤미드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프리저와 누오 궁합이 상당히 좋네요. 이어서 저지맨 휘슬을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저지맨을 패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지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라티아스 라티오스 GX가 기절이 확정된 상황에서 저지맨으로 뽑은 4장과 정규 두로 1장 그리고 지라치 소원의 별 특성 사용 시 조건 만족해서 서치하게 되면은 또 1장 이렇게 6장에서 다시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를 못 내게 되면 상당히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샤미드 GX는 저지맨으로 인해서 패가 4장이 되더라도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를 기절시킴으로써 프라이즈 3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가 총 7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샤미드 GX 측에서는 들어온 4장 중에서 패에 있던 글레이시아 GX를 EV 위에 올려서 진화시켰습니다. 이어서 더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퍼볼과 물에너지가 보이는데 먼저 상록숲을 사용해서 물에너지를 코스트로 덱에 있는 물에너지 카드 1장을 찾아옵니다. 샤미드 GX의 기술로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3장을 가져옵니다. 이로써 남은 프라이즈는 2대2로 동점입니다. 지라츠가 배틀필드로 나갔고 상록숲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서 기본 에너지 카드 1장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물에너지 카드를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패에서 레스큐 탱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티아스 라티오스 GX를 벤치 내려두고 사이코 리차지 3번과 상록숲으로 찾아온 물에너지를 붙이고 지라치 후퇴시키고 기술을 사용해서 240 데미지로 샤미드 GX를 기절시키고 남은 프라이즈 2장을 가져와서 게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